가까이 한다는 것은 만 명의 스승을 모시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책을 가까이 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집대성 이번 시간에는 향토 서점이자 책 읽어주는 서점으로 잘 알려진 대령문고 이동선 대표를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마의 선물. 엄마는 말했지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언젠가는 너에게 돌아온단다. 주먹으로 아프게 하면 그것 또한 너에게 돌아오지. 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래요? 가위바위보. 이겼다고 기뻐하거나 졌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단다. 비 맞을까 두려워 너의 길을 멈추지 마. 너에게는 커다란 우산이 있잖니? 떨어질까 두려워 너의 꿈을 접지는 마. 너에게는 커다란 날개가 있으니까. 힘이 들면 가만히 손을 내밀어 보렴.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단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아이란다. 엄마, 저도 엄마가 너무나 소중해요. 저와 약속해 줄래요? 언제까지나 저를 지켜봐 주겠다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선물이라는 책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분이 책 읽어주시는 분인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책을 읽고 오셨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 소개 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겸 말씀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은 제가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외계인? 네, 외계인 외유 아저씨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서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책을 좀 많이 읽어주고 그렇게 지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 제가 서점 와서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 서점 널리 알려지면서 사실은 서점을 일반 분들이 방문하기도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네. 특히 요즘 트렌드에 서점이 과연 맞는 거냐? 네. 이게 생존할 수 있느냐? 네.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 네. 계룡문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시대에 아직까지 살아남는 이유. 예, 살아남기 참 힘들죠. 저 역시도 벼랑 끝에 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좀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책 읽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는 거의 책과는 멀어지고 그런데 이 서점을 통해서 책 이렇게 아이들 견학 왔을 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서점에 오고 나서부터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 이용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 서점이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방법은 이제 힘들고요. 서점에 꼭 와야 된다고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인터뷰 내내 아마 우리 서점이 살아남기 위한 또 서점이 지역민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 좀 들어볼 거고요. 먼저 좀 옛날 얘기 좀 예. 올드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뭐 우리 대표님께서 뭐 책 관련 일하신 지는 한 40여 년, 그 다음에 서점을 하신 지는 한 24년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1996년 예. 개념부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 거리 제 기억에 헌책방도 많았고요, 서점도 많았고요. 예. 정말 책이 넘쳐나는 거리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얘기 좀 하시죠. 이곳 주변이 어땠고. 저희는 그때 은행동에 있었는데 저쪽에 뭐 제가 모르는 서점부터 해서 아는 서점만 해도 뭐 대전서적, 대표적인 대원서적, 문경서적, 동국서림 다 뭐 수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서점들이 지금 다 없어졌죠. 맞아요. 이 원도심 라인에 이제 저희 서점 하나만 남았어요. 뭐 참 많이 안타까운 또 현실입니다. 우리 계룡문고를요 향토 서점이라고도 네. 부르고요, 지역 서점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제가 왜 그럴까? 역사가 오래돼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다라고도 벌써 이전에 사실은 더 먼저 시작한 서점이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서점이 계룡문고 외에는 없어서 그렇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슴이 좀 짠한 마음도 들어요. 예, 좀 많이 쓸쓸하기도 하죠. 외롭기도 하고 좀 곳곳에 그 지역 향토 서점들이 많이 있어야 또 같이 그 지역에는 지역 시민들도 이용하기도 좋고 또 같이 그 책 읽는 우리 대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자꾸 왜소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력을 자꾸 잃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외롭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서점의 어떤 그 어려운 점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먼저 우리 이동현 대표님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궁금합니다, 제가.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책이 없었죠. 그래서 주로 교과서에 있는 그 재미있는 동화 이런 책들 계속 반복해서 보고 뭐 재미있어서 보다 보면 다 외우기도 했었고, 그 책이 너무 없었어요. 귀했죠, 그때는 네. 사실은. 근데 그때 이모가 보내준 그 백설공주 동화책 하나를 가지고 온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보고, 또 형이 중학교 가더니 만화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한테 보면 혼나잖아요. 그렇죠. 몰래 숨어서 얼마나 그거를 보고 또 보고 또 했는지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책을 좋아하던 그 어린 이동선 대표가 지금은 서점을 하고 계세요. 사실 뭐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젊었을 때니까 네. 기회가 있었을 건데 왜 그때 서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서점을 일을 하게 된 건 지극히 평범하고요. 이제 서울에서 제 고향이 예산이잖아요. 우리는 주로 장항산 타고 서울을 가는데 여기 대전보다는 형이 서점하고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었고, 이쪽으로 와서 고향 쪽으로 와서 좀 더 또 좀 다른 서점을 또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더 서점은 좀 더 교육적이어야 되겠다. 교육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서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 뜻대로 잘 집되고 계세요. 교육적인 서점. 네. 뭐 지금 그 마음을 먹은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는데, 지금 아이들은 어떤 조기 과잉 학습에 많이 시달리고 부모님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적인 서점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겠고, 좋은 책을 많이 접하게 해야 되겠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또 도서관 이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육비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사실은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감동의 얘기가 끊임없이 전해오니까요. 그 감독의 이야기를 좀 잠깐 소개 좀 시켜주시죠. 지금 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이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중학교 사서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애는 계룡문고가 키웠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서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접하고 또 우리 이제 권하는 책이라든가 자기가 스스로 책을 와서 찾아보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교육비 들어갈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워낙 또 공부가 잘 되니까 나중에 그 교대를 다니더라고요. 교육대 지금 교사하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돈 들어갈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저기 10년 전에 오정중학교가 이제 한 학기 한 번 정도 견학 갔는데 애들이 책에다 빠지더니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45도 각도로 그냥 쭉 올라가니까 교육청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이 서점 견학을 통해서 책에 빠뜨리더니 애들이 수업 태도가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랐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다 모여서 모범사를 발표하는데 우리 서점 견학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신탄진 대청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저 신탄진에서 열차 태워가지고 한 600명씩을 보내가지고 토요일 날 여기 꽉 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런 보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에 뭐 간편하게 책 사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싸게 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참 힘들게 버티고 있다라고 예.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점을 지킴이로서 계속 이 지역에 남아서 지키고 있는 다른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면서도 아니면 좀 좋기에는 너무 부채가 많아서 감당해야 돼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두 개 다 맞습니다. 뭐 그것도 현실이고요. 부채가 많아서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도 현실이고 또 무엇보다도 서점이 책이 그 가정에 있는 책도 책이고 학교에 있는 책도 책이고 도서관에 있는 책도 책이고 다 교육적인 재료잖아요. 서점에 있는 책도 똑같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서점에 있는 책은 상업적이야 이런 거 얘기가 있잖아요. 또 뭐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결혼할 때 배우자를 누가 고르죠? 본인이 고르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연애하죠. 인터넷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죠. 맞아요. 전화상으로 한계 있죠. 카톡 뭐 한계 있죠. 여기 와서 책 고르는 거는 책과 연애하고 자기 배우자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뭐 완전히 책에 다 빠지는데 그게 학교로 갔을 때는 학교 도서관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학교에 지금 대전에 초중고등학교가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사서 교사가 정식으로 있는 학교가 45군데예요. 이게 사실은 참 난감한 얘기거든요. 선진국에서는 한 학교에 몇 명씩 사서가 있어서 그 책들을 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책을 다 권하고 체킹하고 이런 거를 적절히 잘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예요? 갑자기 인원 늘릴 수도 없고. 근데 서점에 왔다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뭐 이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경험은 이런 서점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순교를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꾸려나가야죠. 이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분들은 아니 서점에 있는 책만 책이냐 우리 학교에서 애들 교과서 그것도 책이다. 예. 그거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다. 예. 그 책과 이 서점에서 우리 대표님이 또는 어른들이 읽으라는 책이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 그 교과서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교과서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일부분 담고 있는 경향이 많고 그건 하나의 지침서지. 예를 들면 선진국은 교과서가 없든지 그렇죠. 아니면 교과서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거든.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 맹신주의에 빠져 있죠. 너무 편협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만 갇혀 있으면 오히려 아이들을 그게 교육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되게 편협한 속 좁은 인간을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책을 끊임없이 만나야 되죠. 우리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책 읽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건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얼마나 예전에 글 공부하는 소리가 부모님 가장 좋듯이 책을 좀 권장하고 싶고 읽으라고 하고 싶어도 사실은 지금의 어떤 교육적인 과정에서 책만 많이 읽어서 얘가 성공한다는 또 확신을 또 부모님들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의 공부에 너무 독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 받고도 우리 네. 대표님께서 책 읽으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교과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고 내용이 짧지만 이 책의 세계는 그 교과서는 여기 첫 잔에 있는 물 한 그릇이지만 책은 이 다양한 책들은 동해바다를 넘어서 태평양이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교과서는 안 봐도 거의 다 해결될 정도로 그리고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교과서만 보게 하면은 지루해서 재미없어 못 보죠. 제가 예전에 또 이쪽 이제 우리는 이제 시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시내에서 차가 없을 때는 이곳에서 약속이 있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곳을 피해주는 공간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조용했던 곳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많이 개방이 되고 많이 모습이 변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공간 또 시끌벅적하면서도 뭔가 좀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한 것 같은데 이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전 시내가 많이 다약화가 되어 있고 대형 마트라든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흩어지기도 했는데 아직도 이 지역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죠.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서점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 친구 이렇게 만나도 옛날에 서점에서 만났었잖아요. 이런 기회가 많이 맞아요. 없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만이 아니고 옛날에 대학가에 서점이 다 있었거든요. 맞아요. 서점들이 다 없어지고 유흥가만 남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모든 부모님들이 서점에서 만나는 걸 좋아하지 유흥가에서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때도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참고서 사라고 돈을 주시면 제가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책방 서점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참고서를 사면서 정말 제 눈에 들어온 책을 골라서 그걸 사고 싶어서 부모님께 돈을 타내서 정말 밤새서 읽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런 곳이 서점이 아닌가.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전집 사시고요. 학교에서는 덕후 감성을 하고 방학 때 저희도 아이들 보면 그게 스트레스여서 오히려 책과 멀어지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게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그게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좋은 의도에서 하는데 그건 이제 마치 강제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는 부모가 강제 결혼시키고 했죠. 예전에. 옛날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아이와 책 사이에 부모가 오고 교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부모와 교사는 중매쟁이거든요. 중매쟁이가 아이와 책을 강제 결혼시키는 거죠. 중매쟁이가 강제 결혼시킨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처럼 전기가 안 들어왔다든가 TV가 없다든가 이럴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TV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컴퓨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강제로 읽으라고 한 거 이거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난 너하고 헤어지겠다. 그리고서 스마트폰하고 재혼을 한 게 그게 지금의 현실인데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서 내가 고른 책을 밤새워서 읽고 한 거는 뭐냐 내 마누라 내 신랑 내가 고르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죠. 책과 결혼을 시켜야죠. 결혼을 시키려면 책과 서점에 가서 연애하고 도서관에서 연애하고 연애는 또 한계가 있죠. 결혼이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은 뭐
백발백중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점에서 애들이 책에 빠지게 된 게 거기에 가장 핵심이 있는 거죠. 내가 고른 거, 내가 선택한 거죠. 우리 계룡문고는 뭐 지금은 많이 하고 있지만 책 읽어주는 예. 것을 좀 많이 보고 확산했죠. 지금 한 네. 20년 정도 하셨다는데 예. 애초에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셔서 20년 동안이나 책을 읽어주는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교육적인 서점을 지향을 하면서 서점은 교육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동화 작가, 이제 우리 어린이 책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강좌도 열고 작가와의 대화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보고 그 책 읽어주는 것이 소중하다. 또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 관련 서적이나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걸 보면은 책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가장 소중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들어서 하는 거지 우리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뭐 심지어 인도에 뭐 아말라와 카말라의 양 얘기가 있잖아요. 늑대소녀. 늑대가 물어가서 키웠더니 얘들이 사람 말을 못하고 늑대 울음소리만 내는 거예요. 늑대 소리만 들었으니까. 그게 무엇을 들었느냐가 이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주고 소중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서점에 책 마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아이들 책 읽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제가 옆에서 또 듣고 보다 보니까 내가 터지고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나오고 나도 하게 되고 그 우리 아이한테 적용을 하니까 또 좋고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었죠. 사실은 부모들도 예. 책을 많이 읽어주고 싶어해요. 그런 예.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 내기도 힘들고 네, 그렇잖아요. 네, 이 바쁜 시기에 부모들이 네. 정말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안 해주면 그게 가장 큰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뭐 똑똑하고 진짜 집중력 좋아지고 책을 좋아하게 하고 이런 지적인 부분들에서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가장 끈끈하게 맺어주고 가장 사랑의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없어지는 거죠.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이 또 바쁜 건 또 현실이고 또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책을 더 읽을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책을 읽어줄 때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그거를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어렸을 때 하지 말고 최소한 5살 이상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5살 이상? 예, 너무 일찍 하면 기계음으로 너무 빨리 들어가서 오히려 스마트폰에 일찍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침에 깰 때 들려주고 저는 이제 아침에 깰 때도 읽어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 날마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려주고 아니면 여행 갈 때 차 안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금방 몇 권 정도 읽는 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용돈 잘 타는 방법을 이거와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우리 아빠는 최고야. 꼭 잡아주세요, 아빠. 뭐 이렇게 또 우리 옛날 얘기라든가 다양한 책들을 녹음해서 아빠 음성 파일로 스마트폰 음성 이게 파일로 얼마나 좋아요? 딱 네. 파일로 보내주는 거? 그건 뭐 아이한테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와 이거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 운전하다가도 졸음이 확 달아나고 우리 아들 딸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예, 짧은 이야기가 됐던 예. 자기 마음이 됐던 음성 예. 파일로 보내준다면 예, 그거 뭐 그거야말로 대박이죠. 그거 바로 아빠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냐 또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들고 들어가서 야 오늘 기분 좋다 용돈 보너스 팍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갑자기 50,000원짜리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라든가 뭐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나 또 글 읽을 수 있는 애들 또 중학생들한테도 그런 거를 좀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책 읽어주기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책을 좋아하고 이 사회를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말씀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학교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가끔 뭐 대학교도 어쩌다 한번 가고 이러는데 참 책 읽어주는 걸 참 좋아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좋아하고. 네, 청소년들도 좋아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거 한계가 있고 또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는데 선생님도 참 힘드시잖아요. 그 선생님도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읽어줘야 되겠지만 학생들끼리 돌아가면서 읽어주게 하는 거지. 텔레비전에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있죠. 그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책 읽어주는 수목 드라마에서 수요일 날은 창작 그림책 읽어주고 뭐 목요일 날은 옛날 얘기 한 편 읽어주고 그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면 거의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한 아이가 나와서 읽어주고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자기 반에서 친구들하고도 하고 선배가 후배 예를 들어서 5, 6학년 언니 오빠가 1, 2학년 교실에 가서 읽어준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평생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거든요. 그걸 제가 유성초등학교에서 5, 6학년 희망자 한 10명 교육시켜주고 1, 2학년 가서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폭력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맞아요. 되니까 이거 뭐 교육적인 효과가 그 이후로 엄청난 거죠. 이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 책이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책 사라고 저한테 주신 거 니다 사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요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어줘요? 예를 들면 그렇죠? 방법이 예. 있으시잖아요. 예. 아까 시작할 때 그림책을 예. 하셨듯이 이런 책을 사실은 두꺼운 책을 읽어줄 수도 없고 녹음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럴 때 이런 책 어떻게 읽어주냐고요? 그래서 그림책을 추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림책이 어린아이만 우리가 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그림책 엄마 나 이 책 너무 좋아 이 책 좀 사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몇 학년인데 이렇게 해봐. 다 그림만 있어요. 글씨도 조금밖에 없는데 돈이 아깝다 빨리 읽고 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오해에서 시작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엄마 탓을 하면 안 되고 이 그림책은 요즘은 아주 어린아이를 빼고는요 모든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읽어주는 책이나 노인정, 노인대학, 요양원 가서 읽어주는 책이나 청소년들은 뭐 읽어주는 책 거의 비슷해요. 저기 밥을 꼬맹이가 먹는 밥이나 할머니가 드시는 밥이나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노심은 동심이다. 어르신들이 오히려 동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를 구분짓고 이분법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철폐하고 그냥 통합적으로 해야죠. 우리는 어린아이 마음도 있고 노인네 마음도 있고 청년의 마음도 있고 이게 다 통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서점에 나와보시면 그림책 한번 보시면요 정말 수준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저기 시작하기 전에 엄마의 선물이라는 책도 이 짧지만 메시지가 예, 그러니까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것처럼 거기에 다 담겨 있어서 예, 이런 두꺼운 책이 아닌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다 큰 아이들이나 부모님께도 읽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이 꼭 읽어줘야 된다. 부모님이 꼭 읽어줘야 된다를 넘어서 아이가 어른한테, 아이가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이제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이나 요양원 가서 제가 느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주로 책은 없고 텔레비전과 화투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그림책들이 좀 놓여 있으면 노인들의 삶이 풍부해지고 책을 좋아하고 그런 가지고 가서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책을 손주들한테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전에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맨날 애들이 텔레비전에 같이 빠지는데 이제 책에 빠지네? 그러면은요 며느리들이 자기만 애들하고 몰래 맛있는 거 놓고 숨겨놓고 먹다가 얼른 가지고 와서 이거 조금 전에 사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그 가정에 책 읽는 가정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옛날 얘기 같은 거 특히 그 어르신들 좋아하거든요. 치매가 예방된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진짜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면은 그야말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외국 영화나 또 외국에 나가면 참 부러운 게 날씨 좋은 날 커피숍에 앉아서 책 읽는 모습 예. 그리고 뭐 또는 정말 좋은 관광지에 앉아서 또 책을 보는 외국인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생활에 이 책이 생활의 일부인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요. 네. 사실은 이걸 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놀이 문화는 발전했지만 정말 그 책을 보거나 또 책을 통해서 여유를 갖거나 그런 문화는 없는 게 아닌가. 분명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상에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나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금속활자. 맞아요. 금속활자 세계 최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책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목판 활자는 빨리 닳잖아요. 그러니까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로 나왔고 또 조선 말기에 프랑스 그때 병인 양요 때 1866년 그 당시에 장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보니까 허름한 집에 책이 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특별한 집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집집마다 다 그런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자기네 나라로 그 그림을 다 그려서 보낸 게 여러 해 전에 그게 프랑스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KBS 이제 6.25 아시아의 힘속에 그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제 일제시대 때 이게 다 단절된 거죠. 이런 옛 이야기 들려주기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과거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금 뭐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양지라든가 그 해수욕장 가서도 뭐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면 음주가 뭐 화투놀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도 저는 이렇게 그림책, 옛날 얘기책 한 편 정도 읽어주고 그리고 뭐 우리 놀던 대로 놀더라도 애들 앞에서 책도 읽어주고 그 사진 찍어서 사진 전시도 하고 또 명절이나 이런 때도 보면 가족이 모여서 정치 얘기하다가 뭐 음주 이런 쪽으로 가다가 애들은 게임에 빠지고 이런 때도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또 만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네. 이 서점에 와보니까 우리 지역 문인들의 작품도 접할 수 있는 코너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역 서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걸 만들게 된 동기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서점은 이제 그 책을 팔아야 그 생존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도서관하고 다르잖아요. 뭐 도서관하고 같은 기능도 많이 하지만 근데 특히 이제 지역에 이제 주로 보통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책이 판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역에 이제 그 실력이 좋은 문인들이 꽤 많은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이 잘 안 팔린다는 이유로 다 없거나 안 보이거나 구석에 박히거나 맞아요. 이러니까 구매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파는지도 네. 모르고.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너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작가 우리 동네 숲인가 이렇게 작가 코너를 마련해 놓고 그분들 작품들을 일부러 전시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그 지역 작가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만나면 아니 베스트셀러 작가만 유명한 작가 뭐 실력 있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들도 실력 있지만 여기도 실력 좋은 아주 훌륭한 작가분들이 참 많거든요. 수시로 만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 그 계룡문고가 뭐 지역 문인들이나 작가분들이 낸 책을 접할 수도 있고 작가들을 또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직접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많이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라든가 뭐 어떤 인문학 강좌 또 부모교육 전문가 뭐 다양한 강좌 작가의 대화를 많이 오랫동안 해오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에 있는 작가들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책 내는 분들 이런 분들 수시로 모시고 여기서 또
작가와의 대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스스로 그 지역민들하고 만나면서 하는 그런 행사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뭐 어린 시절 읽었던 책부터 대학교 때 또 직장 들어서 읽었던 책들이 집에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사 갈 때 있잖아요. 예. 버리기는 아까워. 제가 읽은 책 예. 가져가죠. 짐이 너무 많고 예.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예. 여기 중고책을 사고 예. 팔 수 있고 예. 또 그 수익금으로 예.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곳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좀 소개 좀 예. 해주시죠. 제가 여기에서 헌책방을 같이 하면서 그 기증도서 그 놓고 가는 책들을 팔아서 그렇게 그 어려운 가정들한테 새 책으로 다 선물을 했는데 이제 뭐 알라딘 헌책방 생기고 주변에 그러니까 맞아요. 대전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우리는 폭망했죠. 그래서 망했군. 예, 그래서 이제 코너를 없앴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전에 300~400만 원 정도 연간 그렇게 보육원 아이들 초청해서 새 책으로 선물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혼모 가정에 봉사하는 분이 저한테 책 좀 몇 권 기증해 줄 수 있냐, 지금 우리 어려운 애들이 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지금 빚이 많은데 내가 권하면 또 선물하면 몇 건 하겠냐, 내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몇 사람이 조직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헌책 기증을 받아주고 내 책도 내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판매하고 네. 뭐 자릿세도 안 받고 그냥 완전히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대흥 침례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2주에 한 번씩 와서 이쪽 입구에서 중고 헌책 기증받은 걸 팔아요. 2주에 한 번씩이요? 예,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 그래서 그 책 판매 금액을 그 미혼모 가정, 모자 가정, 보육원 아이들 얘들한테 얘들이 갖고 싶은 책, 권하고 싶은 책, 새 책으로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죠.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나는 팔지는 않고 기부를 하고 싶어. 그냥 갖다 드리면 되나요? 예, 저기 전화 주시면 네. 가질러 갑니다. 그거 뭐 팔아야 사실 얼마 되지 맞아요. 않아요. 오히려 기부하면은 네. 제가 이제 복지 쪽에서 이제 의식주의 복지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저기 제가 안타까운 게 독서 복지. 독서 복지. 뭐냐, 생각을 키워줘서 상처도 씻고 자립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또 키워줘야 되잖아요. 맞아. 그거는 독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역시 서점에 와서 네가 골라봐라. 네 신랑 네 마누라 네가 골라봐. 그걸 사줄게.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면 특히 어려운 가정일수록 자녀 교육이 힘들잖아요. 자녀 교육 뭐 문제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죠. 네. 아니 저도 오늘 방송 때문에 대표님 뵈었는데 뵌 순간 2권의 책을 저한테 읽어주셨어요. 조금 전에 엄마의 선물도 있고 만나자마자 책 읽어줄까요? 하시더니 책을 읽어주셔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렇게 서점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그렇게 소통하시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당혹해하거나 요즘 뭐 하시는 분이 왜 책을 읽어? 좀 그렇게 놀라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책 읽어준다고 그러면은 어른만이 아니고 청소년들도 당혹해하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 큰 애들은 아니 뭐 날 무시해나, 내가 글자를 모르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러든 말든 무조건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읽어주면은 처음에 당황하지만 불과 1분 정도만 맞아요. 가면은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책 다 읽어주고 나면요 감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글썽이도 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를 다 그렇게 맺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에 이거 한잔 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아예 없거든요. 아까 시작할 때 우리 향토 기업이면서 지역 서점이다 우리 계룡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솔직한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예, 뭐 이거 녹화 방송 나올 때까지 있으려나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